여러분 안녕하세요. 캔들박사 유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제 이제 6월 5일이죠. 6월 5일 기준에서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 신청해주신 바로 후성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좀 할 텐데, 우선은 노란톡방에 박영은님으로 입장을 또 해 계시고, 후성의 지금 비중이 20%, 매수가는 10,000원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뭐 수익 중이긴 한데, 아무래도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전략도 함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후성 여러분들이 많이 또 2차전지 관련주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, 뭐 기업 기준에서는 회사 뭐 간단하게 회사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총 5개의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고, 기업 집단으로 이제 후성그룹에 속해 있는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40년간의 뭐 축적된 뭐 불소화 기술과 고도화된 공정 노하우를 기초로 국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불소화학의 뭐 선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여기에 뭐 냉매, 그리고 2차 전지 소재, 무기 불화물, 그리고 반도체, 특수가스 등 뭐 자동차, 그리고 철강, 반도체, 건설, 환경 산업 이제 전반에 사용되는 뭐 기초 화합물, 화학 소재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에 가장 이제 주요 뭐 제품이라고 할까요? 지금 육불화 인산 리튬 바로 LiPF6, 요게 주요 뭐 제품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, 자 보시면은 이렇게 2차 전지 쪽 기준에서 이건 특수화학이고, 2차 전지 소재 쪽 요게 상당히 조금 뭐랄까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, 이 부분이.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들어가는 전해질의 주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게 상당히 주가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요거를 이 레라이 PF6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액은 2차 전지의 이제 핵심 소재로서 이제 후성은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줄에서 분류가 되고, 여기에 이제 아까 앞에 이제 보여드린 이 특수가스, 이 냉매 쪽이죠, 냉매 쪽. 이 에어컨용 냉매가스를 뭐 제작하는 절차에서 생기는 이제 온실가스를 절감시킬 수 있는 저감 저감 구축 시설을 또 이제 보유하고 있어가지고, 요게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줄에서도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점검을 좀 하고, 여기에 이 기초화합물 쪽 매출의 비중이 74% 정도가 된다고 해요. 기초화합물 이렇게 다 네 가지.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여기에 이제 주요 거래처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, LG전자, LG화학, SK하이닉스, 그리고 현대차, 뭐 기아, 그리고 해외 뭐 기업들도 다수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여기에 이제 후성은 중국 내 전액 2위 업체인 이제 캐층과 이제 합작으로 해서 이 앞에 보여드린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이 LiPF6 요거를 같이 생산 중에 있고, 이 캡챔의 고객사를 보면은 뭐 삼성 SDI, LG 엔솔, 그리고 파나소닉,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BYD, 그리고 캐틀, 그리고 리쉔 등이 있는데,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중국 쪽에 아무래도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서 중국의 뭐 전기차 업황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, 후성은 아무래도
중국 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중국 전기차 업황 뭐 성장성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체크할 부분들 더 조금 말씀드리면은 21년도 4월에 해외 법인 지주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면서 후성 글로벌이 설립이 되었고, 후성의 이제 이 해외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해외 이제 사업 지주사 역할을 담당하는데, 올해 안에 코스피 상장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후성이 담당하고 있는 뭐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주요 핵심 사업을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분할이 되면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성 글로벌에 대한 상장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좀 많다.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인적 분할이 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는 좀 볼 수 있겠죠.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성 그룹에 대해서 그룹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후성 그룹에서는 확실하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작년에 이제 폴란드에 1,000억 원대의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시설을 투자하겠다고 좀 밝혔고, 투자금은 사모펀드 등에서 이제 조달을 했는데 25년까지 후성 글로벌을 상장을 해서 투자금 회수를 약속한 것으로 또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25년까지는 그래도 상장을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가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5년까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인적 분할 되면은 뭐 좋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, 자, 울산 공장에서 지금 4월에 나왔던 부분이죠. 전해질 소재인 이 리튬, 육부라 인산 리튬의 생산 중단을 결정 이제 하면서 14일에 장 종료되고 나서 공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죠.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전방 전해 고객사 재고 조정과 당사 재고 증가 및 원가 부담 감소를 위해 뭐 생산 공장에서 가동 중단과 정기 보수를 뭐 병행한다고 입장을 뭐 발표를 했는데,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뭐랄까 가격적인 면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LIPF 요게 가격이 많이 또 하락을 하면서 생산을 중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, 그리고 3월 기준으로 해서 이 LIPF 6의 가격이 21년도 2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뭐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최근에 또 올랐어요. 최근에 또 올랐는데 그 내용도 이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재고 소진 원가 부담 개선 상황을 고려해서 생산 재개는 검토 중에 있고, 내년 하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폴란드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되면 뭐 후성에서 생산하는 이 LIPF6의 양은 1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,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후성이 지금 공매도 잔고 비중이 5.65%인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주가가 부진한 데 있어서 좀 큰 좀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, 자, 5월 들어 이제 중국 이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크게
크게 뛰면서 원료 공급 부족과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생산업체 가동률이 둔화하면서 가격이 좀 반등을 했는데, 이 업계에서는 이 LIPF 6에 대한 시장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작지만, 신에너지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증대에 따라서 2분기부터 해서 이 6불알 인산 리튬 LiPF6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자, 이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했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이 좀 이어지는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, 대부분의 악재는 그래도 단기간에 나왔던 부분들은 당연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, 여기에 5월 들어서 이 육부라 인산 리튬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인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5월 30일 기준. 그래서 이 후성 글로벌의 상장에 대한 우려와 공매도 그리고 대차 거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데, 자, 먼저 대차 거래 상환 이 금액을 좀 보여드릴 텐데, 자, 잔고 수량 보시면 지금 6월 2일 기준에서 1252만 5,388주, 상당히 좀 많죠. 지금 후성의 가격이 13,730원이죠. 이제 월요일 종가 기준에서 잔고 수량이 1250만 주 정도. 이거를 한번 과거에 어느 정도 된지 한번 볼게요. 1년 전과 비교했을 때. 자,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, 자, 6월 6일 기준, 6월 뭐 7일 기준에서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잔고 수량이 640만 주 정도 했는데, 지금 기준에서는 1250만 주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.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해야 당연히 상환이 좀 되겠죠.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볼게, 또 공매도 상환인데, 공매도 현황이죠. 공매도 현황 또 보시면은 상당히 적지 않은 수량이에요. 잔고 수량 기준에서는 240만 주. 자, 이것도 1년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은 1년 기준에서 1년 전에 보시면 잔고 수량이 110만 주. 1년 전에도 좀 있긴 있었네요.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540만 주. 상당히 많죠. 그래서 지금 대차 거래 그리고 공매도 이 부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받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대차 거래에 좀 상환이 들어와야겠죠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또 지지부진한 요인으로는 이런 공매도와 대차 거래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또 미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,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, 단기적으로 이제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.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듯이 업황의 부분 그리고 이런 대차 거래와 공매도의 영향들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상승하면은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한 반등의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이고, 아무래도 2차전지 쪽 다 함께 좀 움직이긴 하는데,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후성은 보시면은 22년도 5월부터 해서 주가가 좀 오히려 많이 좀 눌리면서 강한 반등은 안 나왔죠.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. 그래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관점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 봐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고,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뭐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볼만 하겠죠. 뭐 12,000원 정도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2,000원과
뭐 지금 가격대 12,000원에서 14,000원? 요 정도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수익권이긴 한데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도 지금 만원, 매수가가 만원이면은 이전에 사셨다는 거죠. 이때 당시 한 21년도 요때 당시에 산 것 같은데 지금 좀 오래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비중이 20%. 지금 보시면은 올해 1월 기준에서 1월 3일 기준에서 저점이 1350원인데 평균 단가가 만원이니까 이전에 사신 거죠. 21년도에 최소. 그래서 좀 오래 들고 계시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밀린다면은 단기적인 흐름 기준에서 제가 볼 때 13,500원이 밀린다면은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3,000, 13,000원에서 13,500원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은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뭐 한 12,000원대까지 온다면은 또는 그 밑으로도 밀릴 수는 있겠죠. 그래서 2차전지 쪽 중국 쪽의 영향도 상당히 받을 수도 있고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성장성도 상당히 크게 보고 있긴 한데 중국 쪽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주가가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낙관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2차전지 쪽이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수익 실현 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. 그렇다면은 한 15,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또 올라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차거래나 공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큰 반등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 관점 기준에서는 이 13,000원과 13,500원 이탈 시 수익 실현 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15,000원 정도까지 한번 욕심을 부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5,00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혹시라도 더 반등이 나온다 뭐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내용이. 근데 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거죠. 요거 LIPF6 요거가 가격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은 주가가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장기적 관점 기준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좀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게 아니고 단기적 관점 기준이시라면은 13,000원에서 13,500원 사이 이탈되면은 정리를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15,000원 돌파하면 또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 그리고 최대 17,000원까지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여기를 넘기는 거는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중단기 관점 기준에서는 이렇게 분할 매도의 구간을 조금 설정해서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진다면은 그때 다시 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후성 종목 상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